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영상을 보신 분들, 자세히 제 모습을 보신 분들은 뭐 짐작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거의 한 달 전에 이상하게 자고 일어나서 눈이 부었는데 뭐 한 2, 3일 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뭐 몸에 물론 이제 과로해서 이제 그런 점도 있었고, 그래서 혹시 이제 감기 기운도 있고 그래서 뭐 한약 먹고 그래서 그 감기 증상은 치료가 되고 뭐 그랬는데, 눈이 부은 게 계속 한 지금 거의 3주 경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눈 주위에 눈꺼풀, 이렇게 눈 주위에 요런 데가 계속 이렇게 말라요. 예, 마르면서, 이렇게 뭐 눈곱이, 여기서 눈곱이 끼는 게 아니라 여기 이런 게 이제 비닐처럼 이렇게 벗겨지고 그런 증상이 지금 조금씩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모습을 비치기도 그렇고 또 안 비치자니 그렇고, 예,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인 뭐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뭐 속초에 온 지 한 10년 동안 거의 뭐 하루에 한 8시간에서 많기는 한 10시간 정도씩 거의 뭐 글 쓰고 모니터 보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그런 원인도 있고, 또 아니면은 작년에 코로나 예방 접종하고 나서 후유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코로나 예방 접종을 처음 했을 때 바로 얼마 있다 눈다랗기가 생기더라고요. 오른쪽 눈에. 그러더니 요번에도 탈이 난 게 오른쪽 눈에 이제 탈이 났어요. 예. 근데 뭐 약간 제 방이 워낙 춥기 때문에 그냥 올 여름에는 이제 이사 가기로 했는데, 이제 이사 가기 전에 이제 모든 거를 이제 금계율하고 다 마치면 제가 2003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3년이니까, 예, 20년 동안 그래도 제가 중경소 독법 상하고 나고 이제 금계율약을 이제 쓰게 되면서,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었던 이거는 내가 꼭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뭐 강한 뭐 결심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예,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긴 다행인데, 또 눈병이 나가지고 조금 마무리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조문을 보면은 그냥 우리는 일단 있는 대로 읽으면 돼요. 폐에 음병이 있으면이죠. 그죠? 폐에 음병이 있으면 현하지 않고, 이거 도대체 이게 여러분 이게 일단 말이 일단 안 되잖아요. 그죠? 다만 천식과 단기는 어떻게 보면 증상면에 있어 거의 뭐 비슷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호흡곤란하고 뭐 숨이 찬다든가, 예, 이런 거로 이제 다만 고통이 있다. 근데 이런 게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조문을 봤을 때 이 글 자체가 우리가 보고 이런 거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금계율약이 고전 중에 고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를 맹목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글이 과연 합당한 글이냐, 글로서, 그러니까 글을 이루었느냐, 제가 잘 쓰는 말 있죠, 성문. 글을 이루었느냐 이 소리죠. 글을 이루지 못했다. 네. 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글을 조건을 갖추었을 때, 예, 말씀사자 있죠? 요 말씀사자. 네. 이 사가 갖추었을 때 글을 이루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이 조건에 부합되느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한번 천천히 한번 봅시다. 대체로 천해와
단기가라는 증상이 있는 것은 유음의 징후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상을 폐음이라고 이르기보다는 흉중에 유음이 있다고 표기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무릇 맥이라고 하는 것은 꼭 수음뿐만 아니에요. 열이라든가 뭐 한이라든가 어떤 병인의 어떤 병독이라든가 어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병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수음의 그 발작이 여부에 따라 발작의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가지 맥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원래 이 조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후세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쓴 건 맞아요. 그러니까 병독이 있으면은 자연히 병독에 의해서 병증이 유발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각도에서 이 시각에서 이 글을 쓴 거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병증을 통해서 병독을 추론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병증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조문은 전도된 글이다. 전도된 글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볼 때 폐음이다 그래서 뭐 무슨 증거로 폐음이라는 사실을 아느냐? 바로 천식이라든가 해수증이라든가 호흡곤란이 있음을 통해 가지고서 이 사람은 폐음이 있구나, 흉증유음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추론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글 쓰는 방식에 있어서 병독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병원을 근거로 해서 병증을 말해주는 방법이 있고, 병증을 나열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병원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다라고 글 쓰는 방법은 두 개 다 통용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조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병원을 병독 개념이든지 예서 병독 개념을 먼저 거론을 하고 이 병독에서 발생되는 증상을 쓴 거죠.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병원을 개념 이해를 하기 때문에 천이불능하고 단기하며 팽자를 통해서 이 사람은 지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 조문이 이래요. 계속 조문이 이러니까 사실 뭐 깊이 강의할 내용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12편 그 1, 2 조문에서 이미 큰 대의를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따른 하나의 부수적인 것, 하나의 여러 가지 어떤 단서라든가 조건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가볍게 읽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자, 이 조문을 앞서서 이 조문을 우리가 어떤 하나의 격식을 갖춰서 쓴다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즈음이라고 하는 병은 그러니까 육경변증에서 태양지병, 맥부, 두항강통이, 오한 이런 식으로 쓰면 즈음이라는 병은 천이불능화하고 단기하며 맥기니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글 쓰는 방식은 여러 시각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 또는 천이불능하고 단기하고 맥긴 자는 차위지음야라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능화 단기는 천식이 급박한 상황이 때문이니 눕지 못할 정도죠. 숨이 차고 눕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 것은 천식이 급박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에서는 앞에서는 맥이 평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도 가변적인 요소라 그랬잖아요. 제가 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맥이 평하기보다는 맥긴으로 보는 게 낫다. 이건 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네가 감히 뭔데 함부로 조문을 변형시키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도 제 생각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조문에 얽매이다 보면은 이 맥상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급박한 상태에서 호흡곤란 나오는데 맥이 이렇게 평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맥이 다소 긴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이르다 맥평자는 아직 이 사람이 지음이 발작하지 않은 상태구나. 그러니까 맥평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맥긴이 무조건 또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음의 발작 여부에 따라서 맥이 다소 안정될 수도 있고 맥이 긴장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맥이 평하다 그러면은 이 증상도 상당히 이렇게 다소 이렇게 가볍게 나타날 수가 있고 맥이 긴장하면은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서로 어떤 원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라 그럴까 한 가지만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조문을 우리가 보다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눈을 키우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요 조문도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조문인데 담음의 병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마땅히 온약으로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왜 하필이면 이 담음의 온약이라고 했을까? 그러면은 이 담음은 어떤 연유로 생겼을까? 담음이 생긴 것은 결국은 냉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냉하했기 때문에 온약으로 치료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은 냉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또 열로도 발생이 되거든요. 열병에 의해서도 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성질에 따라서 얼마든지 처방은 무조건 온약으로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통치방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 자,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담음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땅히 이진탕류로서 따뜻하게 해서 화법을 써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만약에 열성을 갖고 있거든. 이진탕에다가 석고, 주교, 황련, 황금, 심하면은 대왕 이런 거를 가해서 얼마든지 변형해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단계 같은 분은 이 이진탕 하나만 가지고도 처방을 무려 진짜 수십 가지를 그냥 만들어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진탕에서 이 사람이 아주 냉이 심할 때는 이진탕에 건강이라든가 심지어는 부자라든가 이런 거를 얼마든지 가해서 또 쓸 수가 있죠. 자, 조문 12편의 16번째 심하에 담음이 있어서 흉엽 부위에 지만하고 눈이 어찔어찔하고 약간 현기증 비슷한 거죠. 어찔어찔하고 하면은 영계 출감탕으로 치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계 출감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화역만 중경서 조문에서 상한론 조문에서 심화역만일 경우 대표적으로 영계 출감탕 같은 경우를 쓴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상한론에서는 흉엽 역만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지만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을 뭐냐면은 수기 변조증으로 혓 부위에 흉엽 부위에 이렇게 이 흉엽 부위에 뭔가 이렇게 막히는 듯한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소시어탕도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소시어탕은 이것만 가지고 쓰는 건 아니니까. 소시어탕 흉엽골만에다가 목현 증상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한열왕래라든가 묵묵부류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더 봐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토증이 있다는 거.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까지 심한 구토증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어떤 현기증 같은 게 있으면은 가볍게 우리가 연계출감탕을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제가 누차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얼마든지 사군자탕에다가 사군자탕을 변형해서 합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사군자탕을 가지고서 가감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 그걸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후세 사람들이 그 사군자탕을 만들어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결국은 변형이 돼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나는 연계출감탕 모른다 그러면 사군자탕, 향사육군자탕을 자기가 가감해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만큼 이와 같은 증상, 이와 같은 근거를 가지고서 연계출감탕이라든가 사군자탕을 이해를 해야지 막연하게 기가 허할 때 사군자탕을 쓴다. 비위가 허할 때 사군자탕을 쓴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위가 허하다는 게 뭐냐? 결국은 심화영만이라든가 소화가 안 되고 식욕이 없다든가 그건 당연하지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후세 사람들이 말하는 대체로 기가 허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또 비위가 허하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비위가 허한 거는 소화가 잘 못 시킨다, 식욕이 부진하다, 그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은 바로 비위가 허약하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개념으로서 연계출감탕이라든가 사군자탕 유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흉엽지만이라든가 목현이라든가 또는 심화비편이라든가 심계라든가 심계항진이라든가 이것을 얼마든지 응용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담음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이와 같은 처방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조문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은 담음, 흉협, 목현 요거를 세 가지를 한번 관점에서 심화의 담음이라고 하는 병원의 개념이죠. 흉협의 지만은 병근을 말하는 거죠. 목현두연이라고 해서 병의 어떤 정황이죠. 이 조문은 세구에 불과하지만 병원, 병근, 병정을 구별하니 이것으로 당시의 의안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성문이에요. 성문. 문을 이루었다. 문을 이룬 거다. 간단하지만 핵심적으로 압축시켜서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넘겨야 될 글도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막연하게 이 사람들이 병원, 병근, 병정이라고 하는 거면 이 사람들의 중경 전후 시대의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다. 저는 이게 멋지다고 봐요. 후세에 막연한 어떠한 오행배속이라든가 어떤 장부론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구체적인 어떠한 증거를 통한 어떤 사고방식, 이것이 우리 한의학의 이것도 일종의 보면 이것도 가설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가설이죠. 이런 것도 담음이라고 하는 건 가설이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증명이 될 수 있는 가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가설이 정설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요 짧은 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글 속에서 글을 통해 가지고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사고방식을. 여기에 오행배속이 어디 있어요? 장부론이 여기 어디 있어요? 이거는 장부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의를 말하는 거지. 엄밀하게 말하면 요거는 병의, 요거는 병독이기 때문에 병원 개념이죠. 흉역지만은 병의의 개념이면서 병의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흉엽지만은 보통 말하는 상한론 조문에 말해서 말하는 심화영만과 똑같은
종류의 그린이 비록 여타의 증상이 보이진 않지만 담음이 진동하고 상충하는 증상이 어찌 이것뿐이겠는가. 반드시 이 증상을 근거로 다만 이 증상을 근거한 것은 이것이 특징적인 징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문에서 이런 그 어지러움증 이런 게 나타나면은 담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 임상에 있어서는 어지럽다 그러면 당신은 기혈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그러고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보약을 쓴다든가 사물탕류를 위주로 쓴다든가 혈이 부족해서 그랬으니까 사물탕류를 쓴다든가 이런 데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 이동원을 좋아했던 분들은 반화백주 천마탕을 쓰면 아주 좋죠. 이런데 반화백주 등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계줄감탕뿐만 아니라 사군자탕, 향사육군자탕, 더 나아가서는 반화백주 천마탕 같은 경우가 이런 것에 있어서 치료의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다.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가급적이면 반화백주 천마탕을 쓰기 이전에 반화백주 천마탕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것이 나중에 만들어졌는가, 결국은 연계출감탕이라고 하는 정말 기본적인 이 처방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후세방의 그 많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증도 그렇고 처방도 그렇고 하나의 변증의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증에 의해 가지고서 이것이 이렇게 갈라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 이 변증 관계를 모르고 그냥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든다 보면은 정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야 보물이지 구슬만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공자가 증자한테 얘기했을 때 사마오도는 이리관지라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처방을 통해 가지고서 무수한 어떠한 변증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러려면은 이 기본적인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상한론과 금계유략에서 제시한 증상들이 항상 그러니까 거의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지러움 증상 같은 경우도 꼭 물어요. 어지러움 증상도 단순히 기립성 빈혈뿐만 아니라 미식미식하거나 심지어는 기울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내포된다는 거예요. 기울림 증상이 무조건 무슨 귀니까 간 기능에 간열이 간 상화가 상충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해열지제를 쓴다든가 간 상화를 억제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울림도 마찬가지로 담음에 근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협열이 있는지 협판한 것인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가감해서 쓰는 거지. 그 처방을 무슨 이런 기본적인 어떤 병의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서 기울림증만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증상만 기울림증에 따라서 처방을 만들려고 하면은 미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만 어찔어찔한 게 아니라 뇌압이 상충했다. 요즘 말로 하면 뇌압이 상충하지. 안압이 올라갔다. 이것도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압이 상충하면서 안압도 올라가기도 하고 귀도 울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담음이 진동 상충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담음이 됐던 유음이 됐던 이와 같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증상들을 거의 숙지하고 외워가지고 환자를 봤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해 놔가지고 이 환자가 어느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방은 알고 보면은 연계출감탕, 이진탕, 후세방을 좋아하시면 반화백주 천마탕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어지럽다 그래서 무조건 물탕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이번 시간에 더 철저하게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